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자원봉사 역할과 자세 부분입니다. 네, 우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근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의라든지 활동 범위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주 접했던 아니 접하지 못했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은 모든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보호에 관한 보호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국가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자원봉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은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전 동안에 여러분 자원봉사 신청하실 때 전국체전 서포터즈 들어보셨죠? 예, 근데 전국체전 서포터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법으로 나와져 있는 자원봉사 활동 개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자원봉사 성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4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일단 받기 때문에 무보수성이니까 자원봉사 활동과 좀 차별성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실비를 제외한 무보수성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성, 여러분 자발적으로 신청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애를 낳아보니까 엄청 좋은 것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끗하고 맑고 착한 것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애가 이제 자라면서 안 하겠다 거부하고 뭐 어디 마트에 가도 들어눕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해도 밥 안 먹는다 하고 막 자꾸 땡깡 아닌 내용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거가 착한 거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 애는 이럴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선설 착한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만 늘 봤는데 우리 애기가 왜 이럴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악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심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5살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가 책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책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죠? 네, 당연히 주워주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걸 훈련받지 않으면은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책을 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니까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문을 착 열어주더래요, 아기가. 그래서 이 심리학자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 지금 5살, 3살 연령을 맞추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저희 애를 통해서 정말 이 선악인가 생각을 잠시 했는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선하고 자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심리학자 중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더해서 정의라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런 정과 자발성을 가지면서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 활동은 점차 확산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정말 우리는 계속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겠다라는 기대가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속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활동했던 내용도 하고 내일도 해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지속성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체전의 7일 그리고 장애인 체전 6일 동안에 약속했던 기간만큼 활동하는 것도 완성돼서 활동하는 것도 지속성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적인 성격과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번 여기 자료에 나와져 있진 않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다. 그런 자원봉사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넘어가면은 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 있죠.
네, 저는 예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면은 자원봉사센터나 뭐 주민센터나 행복지원센터나 행정이나 그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걸 인정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에서는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이 그런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의 첫 출발인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마치고 한번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이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부산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만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엔이라든지 국제 기구라든지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웃돕기라는 활동으로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이 점차 확대되리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제일 많이 첫 번째 수출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미국에서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얘기하면은 그 군수 제품, 뭐 비행기, 군수 물자, 총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KBS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수출품이 뭐냐고. 뭘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뭐 때문에 모였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수출품은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 활동률이 50%가 넘는 곳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수출품이 된 거는 보편적으로 사회적 인정 분위기가 자원봉사를 존경받는 분위기가 보편화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정으로 자원봉사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군대를 가려고 해도 자원봉사 시간이 일정 부분 많으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군대가 있거든요. 뭐 카투샤라든지 공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을 통해서 또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경력 인정인 경우에는 통장 하시는 분 계세요? 해보신 분들? 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통장을 하시려면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세제 관련 혜택은 얼마 전에도 우리 인근 지역의 경남에 수해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서 저희가 복구활동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는데 이렇게 재난 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 혜택을 활동 시간에 따라서 8시간 활동 시간 하면 5만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에서 취업 활동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업에 방문해서 이력서를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도 이와 맞게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도 취업 구제 활동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요소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부산의 자원봉사 예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예장과 1만 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분들한테 드리는 명예장, 그리고 금, 은 인증 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명예장과 금 배지는 순금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우수 자원봉사 일정 시간이 되면은 50% 이상 공영주차 주차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마트라든지 부산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280여 개의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할인 가맹점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를 통해서 우수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유광자 표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전에 있어서 자원봉사 역할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체전 대기간 단위 활동을 하실 때 체전 체육회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선수단 그리고 외신 기자, 보도 기자들 그리고 관람객들, 체육회 선수들 가족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실 건데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평창올림픽의 김연아 선수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봉사 전국체전의 홍보대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 옷을 입으면은 그분들이 궁금하거나 이 체육대회 경기장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이 낯설잖아요. 이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유니폼을 입은 자원봉사 여러분들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체전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전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왔는데 혹시 기장 주변에 뭐 좋은 곳 아세요? 아니면 해운대에 부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가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좋은 식당이 어딘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부산을 알리고 체전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기억나시나요? 네, 제 12번째 선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라운드 밖에는 여러분들이 국가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입는 그 순간만큼은 자원봉사 이 체전의 홍보대사이면서 그리고 뭐라고 했죠?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라운드 밖에 국가대표 역할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자원봉사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국 체육대회 개요대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우리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체육대회는 이제 전국 체육대회는 17일부터 7일간 진행이 되고요. 82개소의 경기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50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이 선수만 2만 명이고 또 체육회 관계자들 1만 명에서 총 3만 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 30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6일간 진행이 되고 38개소에서 운영이 되고요. 종목은 31개 종목과 만 명의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가 9월 17일 날 발대식 할 때 매뉴얼집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일정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육상에서부터 뭐 기타 종목 많은데 심지어 바둑까지 있다고 해요. 네, 체육대회가 종목이 굉장히 아까 80개 넘게 있는 거 보셨죠? 이게 경기 일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일정이 9월 초쯤 되면 확정이 나거든요. 확정이 나는데 경기 일정이 변동이 많아요. 경남 자원봉사센터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경기 일정에 관한 내용으로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경기가 우승을 하거나 패하게 되면 경기가 올라가거나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나는 계속 이제 우승을 하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지면은 경기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자원봉사 활동이 정해졌지만은 경기가 없어지면은 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경기 일정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축구라든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 활동도 마찬가지겠죠.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겠죠. 그러면 경기가 또 마찬가지로 취소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 여러분께서는 경기가 왜 갑자기 없어졌어? 내일 활동인데 왜 나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없어졌어? 이런 질문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기 일정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자원봉사 리더분들이나 센터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정 얘기를 사전에 빨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 운영 체계는 위원장님이 지금 시장님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구군의 운영위원회가 구청장이 군수로 조직되어 있고요. 그다음 집행위원회 그리고 우리 전국체전 기획단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 권익위원회, 자원봉사 쉼터, 종합상황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종합상황실은 자원봉사에 관한 활동과 지원과 계획에 관해서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원봉사에 대한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저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구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 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관리라든지 근태 관리, 그리고 활동 지원 관리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 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권익위원회를 우리 시구군 자원봉사 센터장들과 직원들이 함께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모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원봉사 센터를 찾아주시면은 권익위원회가 움직여서 그 내용을 듣도록 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내용들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대식 때 좀 더 그 내용을 책으로 담아서 수록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 축하 박수도 했잖아요, 서로. 저희가 자원봉사 신청 결과가 6,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오늘 선발되신 분들이 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아주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셨죠. 네, 그리고 체육대를 보면은 개인과 단체를 나눠준다면 단체 부분이 더 많고요. 근데 또 좀 재미있게 장애인 체육대는 개인 신청자가 많아요. 또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좀 작고요. 그리고 남녀 성비를 잠시 보시자면은 지금 오늘 그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오시는 비율대로 보면은 지금 3대 7 정도 여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 연령별로 보면은 6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20대, 그 다음에 50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자원봉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주로 경기장 운영과 관련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경기장 운영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스 운영과 부스 외 운영이 나눠지는데요. 부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내소가 있고요. 안내하는 안내소, 그 다음에 의료지원센터, 그리고 자원봉사 쉼터 세 가지 부스를 각 경기장마다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 가시면은 세 가지 부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투입돼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스 외 활동은 경기장 내 질서 유지, 그리고 내외부 안내, 그리고 도핑 테스트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쓰레기 수거, 그리고 경기장 순찰, 주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 경기장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하고요. 경기장 외에 지역을 벗어나서 하는 활동은 대회 운영 본부 지원이라든지 마라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개폐식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씀드리진 내용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합창단도 구성을 한다고 해요. 개회식 때, 폐회식 때. 그러면 그 합창할 때도 여러분 자원봉사 분들이 선발이 돼서 아마 활동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은 내 개인의 그러면 자원봉사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근 전에는 날씨 정보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을 착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유니폼, 그리고 가방, 모자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는데 복장을 단정하게 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자원봉사 쉼터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입장하실 때 QR코드 한번 해보셨죠? 네, 그런 형태로 현장에서도 QR코드로 그리고 간단하게 오전, 오후 활동이 나눠지는데 아침 인사를 하고 오늘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로 브리핑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종료에는 주변 사항을 정리하고 오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준비한 사항이 뭔지 간단히 메모가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마찬가지로 QR로 퇴근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인 경우에는 모두가 점심시간이 이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점심시간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해 주시죠?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점심 식사를 저희가 현장에서 제공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보니까 그 그룹으로 오신 분들은 도시락을 사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로 잠시 나가셨다 식사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심시간 식사비는 제공되지 않지만은 차후에 실비로 제공되는 형태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일날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시간, 8시간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는 4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에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 활동하시면 쉼터에서 잠시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CS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안내가 된 것 같아요. 친절 교육 안내가 됐는데요. 아까 발음과 억양 여러 가지 미소 뭐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앞선 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거 들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절과 예의, 품위 있는 모습, 동료 간의 소통, 그리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 근무 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아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위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얼마 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자원봉사 대회를 참가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등록돼 가지고 안경 이게 없다 뭐 이렇게 손짓받지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그 등록돼 있는 그 스태프분께서 자원봉사 한 분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회에 제가 3층에서 잃어버렸는데 4층이 5층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화장실인지 컨퍼런스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씩 저를 한 명이 전담해서 데려가면서 안경 같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안경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엄청 뭐 좋은 내용이라든지 주제가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지가 않고요. 끝나고 나니까 저하고 손잡고 같이 가주신 그 자원봉사분들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할들을 그 대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역할은 결국은 자원봉사 여러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예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자원봉사 대회를 갔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이제 몇 층으로 가야 돼 물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유니폼 입은 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언제 몇 층으로 가면 될까요?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친절과 미소와 함께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평상시에 하셨던 모습들로 계속 체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보셨듯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원봉사 여러분 개개인의 안전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원봉사 여러분의 개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러면은 혹시나 다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화장실에 가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자원봉사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언제든지 자원봉사 센터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망칠 수가 있거든요. 혹시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은 물품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원봉사 센터와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안전이 여러분들 개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응급 환자라든지 재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리더라든지 그 경기장의 리더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아니면 행정공무원 책임자한테 알려주시던지 사항에 맞춰서 112나 119로 바로 연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네, 출교 방법은 오시면서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리더분들한테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거든요. 9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리더분께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 지원 및 안내 사항인데요. 네, 활동 실비, 유니폼, 보험, 인증서, 활동 시간, 우수자 한번 표창 등을 안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실비는 1일 2만 원입니다. 1일 2만 원에는 급식비, 말씀드린 점심 식사비, 그리고 교통비,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를 언제 지급하느냐? 모든 장애 체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그 통장 입력하셨죠? 그 개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제가 유니폼 잠바랑 바람막이 잠바랑 모자랑 가방, 명찰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업체가요. 하얀색인데 발대식 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보험과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와 시간은 활동이 종료 후에 한꺼번에 저희가 실비와 마찬가지로 인증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수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표창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일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1시까지 사직 실내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9월 17일 네, 1시까지 사직 실내체육관. 그리고 근처에 QR코드가 있어요. 저희 입장 코드가 아니고 해운대구 센터와 기장구 센터가 오늘 자원봉사분들이 오셨는데요. QR코드 하셔가지고 발대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까지 오시는데 저희가 행사는 사실 1시 30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 2,500명이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유니폼 배분을 하고 하니까 일찍 오셔도 오늘도 엄청 저희 직원들만큼 일찍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셔도 유니폼 배부가 가능하니까 네, 시간 맞춰서 사직 실내체육관으로 9월 17일 1시까지 꼭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통해서 구글센터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단식은 11월 27일 해운대 백스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저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경기장별 경기 일정은 수시로 변경된다. 맞죠? 네. 질문 내용인데요. 영국 런던 올림픽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해 볼게요. 성별을 알 수 없는 그런 관람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별을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면은 저 있습니다. 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화장실 저기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아까 인권교육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편견을 갖지 않고 여자 화장실 여기입니다. 남자 화장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실비직과 관련된 좀 전에 설명드렸죠. 동료 자원봉사분들이 아마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2만 원. 그리고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흡연, 주차, 분실물, 근처 맛집, 휴식 시간, 경기장 티켓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책을 저희가 드릴 매뉴얼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같이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승부차기에 외롭게 서 있는 골키퍼가 아니시거든요. 동료 자원봉사분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리더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전에 우리 부산의 자랑이 되실 여러분들과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드립니다.